네, 한국치과병원 원장 김현재입니다. 저번 시간에 중심이 치아 접촉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홀딩 커습을 기준으로 상하 치아의 홀딩이 최대 교도 감압비를 구성하고 그 최대 교도 감압비가 맨디블러 홀딩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드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홀딩, 그러니까 맨디블러 홀딩이 깨지면은 다양하게 증상이 이제 발생하고 요즘에 이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어, 전신교합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몸도 아프고 그다음에 여기저기 이제 그 정신과적인 문제 생기고 그리고 이제 뭐 이유를 알 수 없, 이유가 명확하진 않은데 환자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고 그게 계속 지속되는 것을 이제 많이 보고 있는데 그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몸이 많이 아파가지고 이제 몸이 아픈 거에 대해서 이제 이유를 모르다가 교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대부분 이제 인지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어, 관심을 갖고 이제 찾아보는 환자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자면은 사실 이제 교합조정이란 단어를 쓰긴 썼는데 실제로 이제 이 교합질환이죠. 전신교합질환의 환자들이 이제 찾아오면은 이제 단순하게 이제 교합이 나빠서 뭐 이런저런 일이 발생한다 이런 말을 하기는 조금 논리가 좀 떨어지고 그럼 당신의 교합이 어떤 상태고 그런 걸로 인하여 어떤 일들이 벌어진가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환자한테 설명을 해야지 아마 그게 조금 환자도 이해를 하고 치료에 동의하지 않을까 제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교합이 나쁘다. 그럼 부정교합인가? 아니면 어떤 문제로 환자가 아프게 된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은 부정교합 환자라고 해서 사실은 이렇게 전신교합 질환이 생기질 않죠. 물론 이제 호흡장애도 생기고 뭐 자세가 틀어지긴 하지만은 부정교합하고 그 패서베지 오클루전은 좀 다른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부정교합은 그 부정교합 상태로 어떻게 보면은 어, 교합이 맞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정을 한다는 의미는 실제 따져보시면은 그 부정교합이 교합이 안 맞아서 어, 교정을 하는 게 아니고 잘못된 방법으로 잘못된 상태로 교합이 맞기 때문에 그 교합을 깨고 새로운 교합을 만들어주는 것을 이제 우리는 교정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제 어떤 경우는 이제 전신교합 질환이 생기고 어떤 경우는 안 생기지 않느냐 이런 이제 물음에 답하고자 생각을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런 홀딩 커습이 서로 인터락킹 돼서 올시케어 일어나지도 않고 맨디블 홀딩이 안 되고 맨디블 그러니까 하악의 위치 악위 그러니까는 턱의 위치가 굉장히 불안정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 불안정함이 결국 TMJ의 어떤 그러니까 템포럴 맨디블라 조인트에 어떠 보면은 불안정을 이끌고 그 불안정함으로 환자의 어떤 수화령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몸을 조절하는 밸런싱 기능이라든지 이런 게 전체적으로 이제 어떤 균형이 깨지게 되면은 그걸 이제 환자가 증상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불안감이 계속 지속되면은 이렇게 인소미아 그러니까 그 불면증도 생기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표현 못하는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리고 또 호르몬al 체인지도 막 생겨서 그게 이제 환자를 괴롭히고 환자는 이제 그게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다가 결국 나중에는 이제 치과를 찾아오게 되죠. 그 전에 이제 뭐 메디컬 쪽에서 거의 모든 검사를 받습니다. 뭐 MRI, CT, 그다음에 전신과 치료도 받고요. 뭐 하여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단계로 치과에 오는데
근데 제가 조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그분들이 이미 모든 검사를 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입안에서 보고 홀딩 커습이 잘 물리고 있고, 뭐, 그 다음에 센트릭 컨셉이 무너지지 않았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그, 크레스트 환자들은 턱이 계속 뒤로 밀리잖아요. 그리고 TMJ를 이제, 그, 하악 과두가 이제 압박하게 돼 있죠. 뭐 그런 상황이라든지,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올스퀘어가 깨지게 되면은, 어, 뭐랄까요, 맨들 포지션이 이제 바뀌게 되고, 뭐 이런 안테리어가 좀 세진다든지 뭐 여러 가지 증상들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 발생한 증상들을 제가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에 따라서 치료의 어떤 방향들이 정해지죠.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그 지뢰 원리 레버 액션으로 인해서 이게 이제 증폭이 되죠. 계속 크레스 원 레버가 흘린다든지 크레스 리 레버로 이제 결국 이제 어, 교합이 되는 순간 턱이 밀린다든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과정을 통해서 환자들은 이제 그 턱의 불안정성 그러니까는 밸런스가 깨졌다든지 뭐 이렇게 CO가 그러니까 최대궤도 감압이가 안정성이 없어지니까는 맨디블 홀딩이 깨지는 것을 환자는 느끼고 그걸 이제 몸의 증상으로 이제 표현을 해서 저한테 얘기를 하면은 제 입장에서는 뭐 저 정신과 의사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추나를 하는 추나 요법사도 아니고, 그리고 재활학과 선생도 아니고, 뭐 어떻게 보면은 치과 의사일 뿐이잖아요. 그래서 치과에 관련된 치과로 인해서 저신교합 질환이 생겼기 때문에 그 원인을 찾아가는 과정이 저로서는 치료를 위한 어, 진단과 어떻게 보면 분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그런 분석을 가지고 뭔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오해했던 건 뭐냐면은 높아서 환자가 이제 보통 찾아온다고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증상이 생겼다. 그래서 이제 네가티브 메소드로 결국 교합 조정을 선택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어떻든 이제 교합 조정을 해서 그러니까 네가티브 메소드란 것은 갈아내는 거죠. 어, 좀 서브스트랙트라고 표현하면 더 맞겠네요. 그러니까 네가티브가 뭐 네가티브 포지티브 하는데 이 포지티브는 어딕티브 그러니까는 뭔가 그 교환면에 치아의 형태에 뭘 추가해서 하는 방식이 있고 치아의 형태를 이게 삭제를 해서 죄송합니다. 치아의 형태를 삭제를 해서 교합을 이제 맞추는 이런 교합 삭제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치과에서 이제 대부분 이걸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이제 간편성이 있죠. 그러니까 뭐 그 하이스피드 다이아몬드 바나 아니 로스피드 스톤을 이용해서 이제 교합을 깎게 되는데 그냥 뭐 이제 뭐 그렇게 표현하죠 대부분이 뭐 이 칼을 갖고 있으면은 자르고 싶고 턱을 손에 들고 있으면 썰고 싶고 뭐 망치를 갖고 있으면은 때리고 싶고 뭐 이런 그 어떤 자기가 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이 한정되면은 그쪽으로 이제 모든 일을 몰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겪었던 것은 이제 대부분 이제 교합 조정만 가지고 이게 뭔가를 만들려고 하다가 일이 더 커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쪽으로 많이 권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서브트랙티브하고 어딕티브 메소드를 같이 쓰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합치도 깎고 그 다음에 레스토레이션도 하고 언더크루저는 레스토레이션 해야죠. 그 다음에 대합치가 내려와 있으면은 대합치도 깎고 그 다음에 가능한 프리매처리티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교합 평면을 레벨링하는 어떤 형태를 그런 형태의 치료를 구상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로지 이제 대학에서도 가르치는 것은 대부분 그러니까 우리 학부 때 배웠던 것은
교합 조정만 가지고 이제 계속 논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밸런싱 프리매치는 없애야 한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밸런싱 프리매치가 나쁜 거고 그걸 없애야지만이 환자가 편하다 해서 이제 그걸 제거하다 보면은 대부분 이제 센트릭 그 최대 교도 감마비가 깨지죠. 그러면 이제 일이 더 커져서 감당을 못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밸런싱이 이 치아의 위치하고 방향 때문에 그런 건지 방향이나 경사 때문에 그러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높은 건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하는데 물론 이제 보철축 수복으로 높다면은 갈아내는 게 맞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교정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상태를 보존하는 게 환자의 탑 위치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꾸 이제 발란식 프레메처가 문제고 그러니까 단순 주입수로 가르치는 거죠. 그건 제거해야지 마땅한 어떤 그 나쁜 요소이기 때문에 어쨌든 갈아서 없앤다. 이게 이제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이제 임상에서 이제 그렇게 하시다 보면은 환자들이 해결이 안 돼서 조금 복잡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 그 교합 조정을 삭제도 하지만은 어, 이게 레스토레이션으로 이렇게 그 어댑티브 그러니까 첨가도 해야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이게 이제 맞는 얘기 같은데 그 무서워하시더라고요. 원장님도 무서워하시고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프랩을 다 해서 크라운을 씌워야 될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 이제 비용도 들어가고 치아를 깎는다는 게 나쁘다는 어떤 이 통상적인 관념 때문에 환자 설득에 실패한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무리하면 안 되죠. 그래서 환자가 깎기 싫다면은 뭐 이렇게 슬그머니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왜냐면은 내가 그걸 강조해서 꼭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환자하고 관계가 급격히 나빠지기 때문에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하셔야지 확신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은 좀 어려워요.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증상이 100 정도 있다가 50이 없어져도 환자 입장에서는 50이 남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증상은 남아있고 치아를 삭제를 해서 씌웠으니 자기는 이렇게 좀 억울하고 좀 어떻게 보면은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되면 이제 소송까지는 가진 않지만은 물론 이제 차트에 다 기록을 해야죠. 그러지만은 상당하게 환자하고 이제 그 다퉈야 할 어떤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런 이제 요건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 방식이고 사실 그런 환자들 오시면은 그 교정도 권하고요. 저는 그다음에 이 교합 리포메이션으로 해서 결국엔 풀마우스 리프테이션도 권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동의가 이건 이제 비가역적인 방법이잖아요. 동의를 할 수 없으면은 제 입장에서는 스프린트 테라피를 해서 당신의 증상이 호전되는지를 한번 이제 확인을 해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뭐 그래서 스프린트 테라피는 뭐 CR도 있고 CO도 있고 퓨어도 있고 어쨌든 이제 버티컬 디멘전만 변화를 시키면은 환자 증상은 많이 호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프린트 세라피를 하고 스프린트 세라피는 이제 진단용이죠. 분석하고 그다음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한 단순 처방이고 여기에서 효과가 있으면은 결국에 이제 풀마우스 리해비테이션을 간다든지 아니면 교정 치료를 간다든지 그리고 이제 타겟 문제가 있으면은 이제 결국 올수건의 서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이스트로오랄 헤드기를 써서 이제 이렇게 포스로 성장 발육을 이제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교정 테크닉들을 쓰신 분들은 뭐 올수건 서저리가 꼭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신 분들 많은데 저는 그 동의하기 좀 힘든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은 이것도 한 그 분야에 종사하신 분들 꽤 많은데 뭐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올소는 서저리를 하신 분들은 나쁜 사람들이고 자기들은 수술하지 않고 수술 안 하게끔 좋은 역할을 한다 이런 것은 물론 환자들한테는 먹힐 수 있지만은 상담이나 그런 좋은 어떤 느낌을 줄 수 있는 거죠 환자들한테. 그렇지만은 뭐 협조가 안 좋으면은 결국에는 또 수술로 교정 수술로 해결해야 될 문제도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저는 양쪽 다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그 정치적인 발언이긴 한데 뭐 양쪽 다 맞는 거죠. 따져보면. 그다음에 이제 치주나 그 보철 치료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에는 옥시아 리해비테이션 쪽으로 이제 자꾸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이런 거 과정 중에 이제 우리가 생각되는 것은 홀딩 컨셉 이야기는 많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센트릭 컨셉, 버티컬 디멘저, 익센트릭 컨셉들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크레아 리해비테이션 하면은 이제 익센트릭 문제죠. 결국에는 그 캐나인 가드스를 할 것인가 그룹을 할 것인가 밸런싱 뭐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익센트릭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신 분들 많은데 저는 익센트릭은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실제로는 이제 센트릭 그 홀딩 커스의 인터랙팅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최대 교도 감압비가 가지고 있는 어, 센트릭 컨셉이 프라임 팩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익센트릭은 뭐 이렇게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게 크레스리 같은 케이스들은 생각해 보시면 안테리어 가이던스, 안테리어의 오버바이트들이 형성이 안 되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견추도는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아마 바이레탈 밸런싱 풀전 정도가 아마 크레스리의 어떤 그 크레스리 그러니까 프로그네시즘 환자의 어떤 교합 양식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크레스2 같은 경우는 안테리어 가이던스가 세죠. 그리고 크레스2 같은 경우는 뭐 반반 그룹하고 캐나인 가이던스 반반 정도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찾아가는 어떤 좌표랄까요? 뭐 어떤 치료의 좌표라고 볼 수 있는 그 이렇게 다이어그램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이런 기준으로 이제 머릿속에 이제 어떤 방향을 세우고 길을 찾아가는 거죠. 사실은 환자들 찾아오면은 뭐 제가 큰 능력은 없지만은 최소한 이런 내용들을 인지하고 있으니 제가 할 수 있는 거 하고 그 올스건 서저리를 의뢰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그 추나의 법사한테도 가보라 하고 그 다음에 뭐 가능한 치료가 있으면은 협진을 해서 환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저는 옳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거기에 동의하시는 것 같고 뭐 그런 일들이 이제 그런 치료들이 환자한테 도움을 주기 때문에 어떤 자존감 문제도 좀 그 달리는 것 같아요. 의사로서의 어떤 그 어떻게 보면 자부심이랄까 뭐 이런 것도 좀 많이 결부돼 있고 환자는 이제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을 해결해주는 아주 근본적인 치과 의사로서의 어떤 기능이 주는 어떤 만족감, 행복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잘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환자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제 중심이 최대 교도 감압비를 결정하고 이제 편심이 치아 접촉과 이계를 선택하게 되는 거죠. 이 선택이란 말을 이제 막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도 있지만은, 오버하이과 오버젯을 생각하면은, 선택이란 말은, 합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게 결국에는, 어, 어떻게 보면은, 치아가 닿느냐, 뜨느냐에 대한
개념이죠. 그러니까는 하악을 그러니까 중심에서 편심으로 움직일 때, 그러니까는 자유로운 하악 운동이 일어났을 때, 어, 닿는 부분도 있고, 뜨는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좀 이중적으로 생각하죠. 왜냐면은 편심일 때 치아 접촉이 되면은 자기한테 유리한 것은 가이던스라고 보고, 자기한테 불리한 것들, 그런 것은 풀미치라고 보는 거죠. 그렇지만은 결국에는 이 두 가지 상반된 개념이 편심일 때 치아가 접촉한다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가이던스하고 프리매처는 치아 접촉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이게 이제 순차적으로 접촉하느냐 아니면 갑자기 한쪽만 접촉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생각을 해보시면은 순차적으로 접촉하는 것은 이제 가이던스라고 많이 보고 있고 우리는 그 솔로 그러니까 홀로 그러니까 그 부위만 솔로로 그러니까 먼저 닿는 부위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프리매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 중에 자유로운, 그러니까 어떤 하악 운동의 균일성이 깨지는 거죠. 그 프리매처에 있어.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과도한 교합 하중을 발생하기 때문에 뭐 결국 치주 조직도 파괴시키고 그런 일들이 이제 흔히 발생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는 나쁘다고 생각해서 이제 풀매체라고 보는 거죠. 근데 균일하게 닿는 거, 순차적으로 닿는 거 이런 것은 가이던스로 보는 게 우리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 개념은 상대적인 높낮이 개념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아이디어를 내는 게 뭐냐면은 뭐 전치도 있고 견치도 있고 소구치도 있고 대구치도 있죠. 보시면은 전치나 견치가 높잖아요.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결국에는 견치 유도가 치아가 마모되지 않은 그러니까 다시 치아가 마모되지 않는 경우에는 견치 유도나 전치 유도가 맞는 얘기죠. 상대적으로 높으니까요. 그리고 클래스 1, 그러니까 정상 교합자에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이런 경우도 있죠. 그 교합평면이 캔팅이 됐어요. 위로 갔든지 아래로 갔든지. 그러면 위로 가면은 생각 보시면은 이쪽은 약해지고, 그러니까 위로 간 쪽은 약해지고, 하방으로 떨어진 쪽은 세지잖아요.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치아가 가이드가 될 때는 워킹 쪽이 낮아지니까 약해지고 왼쪽으로 갈 때는 왼쪽에 치아들이 높아지니까 가이드가 세지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턱의 어떤 그 형태도 이제 변형이 되잖아요. 같이 그 교합의 변형에 따라서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어떤 캔팅이나 교합 평면의 어떤 그 상태에 따라서도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부위가 생기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아이디어의 시작은 이런 거였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 이게 견치, 제일 소고치, 뭐 소고치 좋습니다. 그다음에 빨간색이 대구치로 이제 우리 생각하고 보시면은 이걸 하나로 이미지를 이제 결국에는 이제 통합을 시켜봤거든요. 하나로. 그랬더만은 어떤 결과가 일어났냐면은 견치가 상대적으로 높잖아요. 소구치는 중간이고 빨간색 대구치는 낮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 워킹으로 이렇게 하악이 움직인다면은 이제 교도 하나만 그린 겁니다. 홀딩 커습이죠. 그런다면은 결국에는 당연히 견치 유도가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한 문제죠. 그 다음에 이 각도가 밸런싱 각도보다도 크면은 결국에는 이제 결국 그 견치도가 되면은 이 하악이 많이 떨어져서 결국에는 이제 그 밸런싱 프리매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밸런싱 치아 집중이 없는 거죠. 그러다가 소구치로 이제 가이드가 낮아지면은 근접하죠. 그 다음에 대구치로 이렇게 대구치까지 치아 마모가 발생해서 가이드가 낮아지면은 결국 밸런싱이 닿게 돼서 사실은 이제 바이레터럴 밸런싱 구조라는 자체가 워킹과 밸런싱의 어떤 치아의 접촉이 동시에 발생한다는 거고 그게 이렇게 교두경사에 이제 의존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랬을 때 이 워킹 쪽에 교두경사 이게 교두경사 동일하냐 물어보면 그건 좀 이상한 얘기죠. 왜냐면은 턱이 한쪽으로 지금 그 이게 베넷 무브먼트에서 하악이 이제 이동하는 거고 밸런싱은 콘다일이 빠지면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쪽 각도가 더 스티프해요, 사실은. 예, 그래서 이런 그 치아 접촉에 대한 각도에 대한 이 접촉에 대한 문제는 각도가 동일하냐는 것은 아니죠. 어쨌든 여러 가지 경우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닿게 되면은 이제 밸런싱 치아 접촉이 생겼는데 이게 이제 워킹이 더 낮아지면 어떡하죠? 밸런싱에서 워킹이 이제 이게 되죠. 그러니까는 밸런싱 치아 유도에 워킹이 이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일어나고 그러게 되면 이제 이게 조금 심각하죠. 이게 교합 하중들이 이제 기하급수로 늘기 때문에 그 환자가 이제 TF가 생겨서 그러니까 트라우마틱 오클루전이 생겨서 결국에는 이제 환자 증상이 생기고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 치조직이 건강하면은 이것도 버텨요. 버티다가 어떻게 되냐면은 치아가 깨지는 거죠. 과도한 만모가 생기거나 치아가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상대성의 원리가 이제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암기를 해서 절대적으로 이건 좋고 이건 나쁘고 하는 그런 개념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는 안 되는 것 같고 어떤 환자에 따라서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표현하다 보면은 어떻게 표현하기가 좀 어렵지만은 아무튼 상대적으로 높낮이에 대한 개념이 있고 증상이 없으면은 어느 쪽에 어떤 그 어떤 치주가 더 좋다든지 뭐 어떤 판단을 하셔야 돼요. 증상이 생기면은 그게 치아가 깨지는 증상이 생겼는지 아니면 페리오 쪽에 그 치주조직 파괴가 생겼는지 이거 보시고 그다음에 어느 쪽이 높은지를 잘 판단해서 어떤 결론에 도달하는 게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게 더 유리하죠. 그러지 나는 견치도를 믿으니까 모든 환자들은 견치도가 돼야 돼. 그리고 견치도가 아닌 환자들은 다 나쁜 거고 나는 그런 환자는 안 볼 거야. 또 어떻게 보면은 좀 웃기잖아요. 말이 안 되죠. 뭐 종교하고 좀 비슷하게 돼버리죠. 그래서 조금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나는 견치도를 믿기 때문에 모든 환자를 견치도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이제 견치가 마모돼서 그룹 형성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간단한 방법은 이제 그런 거죠. 소구치 깎으면 되잖아요. 대구치도 하면 대구치도 깎고, 밸런싱 다음 밸런싱도 깎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 홀딩이 이제 깨지면 이제 그 환자들하고 어떤 그 트러블이 생기는 거죠. 그 문제가 생겨서 고생 많이 하신데 교합을 배우지 않고 치과 치료를 할 수가 없어요. 뭐 우리 임상의 기초학이 이 교합이기 때문에 좀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버릴 수가 없는 거고 무시할 수도 없고 모른 체 할 수도 없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예로 최근에 이제 교정하신 분들이 교합이 좀 소홀해가지고 이는 가지런했는데 이는 안 맞는 거죠. 그래서 환자들하고 조금 어려운 관계로 많이 치닫는 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TMJ도 아프다고 환자 찾아오고 하면은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상대적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환자가 갖고 있는 치아의 형태라든지 위치, 방향에 의해서 또 턱의 어떤 이
어떤 그 발육 상태,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즉 부정기압이 이제 클래스 2도 있고 클래스 1도 있고, 죄송합니다. 클래스 1, 클래스 1도 어시메트리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클래스 3도 있고 클래스 2도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대응을 하는 것이 맞는 거지. 클래스 3 환자를 가지고 견치도 왜 안 돼? 전치가 뭐 크로스바이스인데 리버스 안테리어 가이던스가 생기죠. 그래서 결국에는 견치가 이렇게 그 하이캐나인 경우도 이게 나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그룹 펑션도 되죠. 그 전에 이제 정상 교합자면은 견치가 뾰족하기 때문에 견치도가 이제 그 프라임 팩트하고 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룹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마모가 막 진행이 돼서 이제 견치하고 소구치하고 대구치 높이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은 결국 밸런싱 오클루전이 되죠. 한쪽이 다 닿는. 그러다 이제 밸런스 쪽에 가이던스가 생기면은 바이레터럴 밸런싱 오클루전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죠. 사실 이게 이제 덴처 교합이잖아요. 그렇죠? 덴처를 이렇게 해줘야만이 트리가 안 떨어지죠. 그러니까 그 총우치는 이것밖에 할 수가 없고요. 이제 이런 경우는 대부분 이제 마모가 되는 환자들, 그 치아 마모 진행 환자들이 그룹 펑션을 많이 돼 있고, 배열이 좋고 치아 마모가 안 된 경우는 견치도가 많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 이 젊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폐렴 질환이, 그러니까 치주 질환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좋아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룹 펑션 같은 경우는 이제 치아 마모가 진행됐다는 것은 나이가 어느 정도 들었죠. 40대 정도 보고 있죠. 그때부터 이제 치주 질환이 생기는 이유는 이제 자기 호스트 벡터, 어떤 뼈들이 이제 계속 예전 젊었을 때보다도 어떤 힐링 팩터가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룹 펑션이 되거나 어떤 그 치아 근접에서 지나다니면은 음식물을 잘 씹히죠. 저자 효율이 높아져요. 저자 효율? 아니죠. 저자 효율도 높아지지만은 저자 하중도 높아지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페리오, 그러니까 치료적인 힐링 팩터는 떨어지고 힐링 캐파시티는 떨어지고 교합 하중은 증가하니까 이제 치주 질환으로 찾아오신 분 많기 때문에 그룹 펑션이 나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부정교합 환자들 보시면 젊은 사람들 그룹 펑션도 많아요. 근데 치주 질환이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룹 펑션이 문제인 게 아니고 교합 하중과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환자의 힐링 캐파시티, 그러니까는 치유력에 문제가 생기고, 발레탈 발란싱 오클루전도 사실은 그 부정교합 환자 중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치주 질환이 없잖아, 젊은 사람들은. 이제 결국에는 이제 치아의 접촉 면적이 많아지기 때문에 특히 이제 중장년층 그분으로 가면 이제 그 치주 파괴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제 좀 안 좋다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바이러탈 밸런싱 오클루전에 대해서는 이것도 죄가 없는 거죠. 또 오히려 더 잘 씹혀요. 많이 닿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선생님들이 잘 생각해 봐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견치를 넘어가면은 이 견치를 넘기잖아요. 그러면은 측절치가 인사셀 TV 엣지 투 엣지 바이스로 많이 이제 접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측절치를 넘어서 턱을 이제 완전히 측방으로 이스커전을 하면은 중절치가 이제 엣지 투 엣지 바이스로 이제 보통 이제 버티컬 서포트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면으로 닿지가 않고 인사 엣지끼리 이렇게 닿아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치부 보철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임플란트뿐만 아니라 라미네이트, 요새 미니시인가요? 뭐 이렇게 네일 아트 하듯이 손톱에다 붙이는 뭐보다 더 얇게 막 그 지르코니아를 아니면 세라믹을 막 가공해서 치아에 붙이는 그런 기술들이 이제 발전하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시퀀서 가이던스 이런 전체에 주로 많이 하니까요.
버티칼로 서포트되는 이 측절지 엣지하고 중절지 엣지가 맞지 않으면은 다 깨지거나 탈락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임플란트 보초 같은 거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우리로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바라보고 있고 이게 이제 잘 해결돼야지만이 아마 환자들이 그러니까 편하다고 물어보면은 거기에 동의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안 맞으면은 환자분은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가지고 조금 그 좀 신뢰하지 않는 눈길로 이제 많이 바라보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좀 연구를 좀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우리 생각은 이제 결국 CR과 COA 얘기가 또 나오긴 한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턱이 움직이는데 이 턱은 이제 공간상에서 움직이고 결국에는 이제 TMJ 내에 그 과도 움직임에 우리는 이제 집중을 한 거죠. 초기에 이제 하악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요. 보시면 이제 여기는 이제 디스크가 있고 앞쪽은 뒤에는 레트로 디스칼 티슈가 있고 앞에 이제 이스터널 테르고이드 머슬이 이런 그 디스크와 콘다일 헤드를 같이 당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턱이 이제 그 콘다일이 이제 그 앞으로 딸려 나가는 거 동시에 디스크랑 같이 이렇게 가는 걸로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위쪽은 디스크 위쪽은 이제 그 여기도 이제 시노비알 플루이드가 들어있는 어떤 캐비티가 있고 아래쪽도 시노비알 플루이드가 있는 캐비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디스크가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은 콘다일과 같이 함께 같이 나가면서 윤활 작용을 이제 시노비알 플루이드가 해주고 이게 이제 템포럴 본이잖아요. 템포럴 본의 맨딜러 프사죠. 그래서 여기에 그 어떤 위해한 자극이 가해지 않게 보호하는 어떤 TM 조인트, TM 조인트라죠. 템포럴 맨디블라 조인트를 구성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제 무릎 관절도 비슷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공간이 계속 없어지면은 결국에는 디스크가 뚫리기도 하고 디스크가 거의 얇아지고 뭐 계속 압박을 주면은 환자가 아프게 느껴지는 거고 특히 이제 이 콘다일이 뒤로 가서 뒤쪽을 압박을 하면은 여기가 이제 웨이도잖아요. 웨이도 귓구멍이죠. 여기에 이제 계속 압력을 주면 귀가 아파서 찾아오신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뭔가 계속 이렇게 과도가 이제 충격을 주는 거죠. 여기는 바로 위에는 브레인이에요, 브레인. 그러니까 브레인 쪽은 이제 센소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 아프지. 뭐 계속 충격을 주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하악 운동을 컨트롤하고 있는 TM 조인트, 템포럴 맨디블라 조인트의 이제 역할이고 결국 이제 하악이 계속 움직이면서 최대 교도 감압에서 시작되고 그러니까 최대 교도 감압이란 홀딩컵스의 일토락긴 구조에서 시작이 되고 움직인 다음에 최대 교도 감압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을 우리는 이제 하악 운동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 사이클로 보면 한 사이클이죠. 그래서 이제 턱이 이제 공중에 이제 매달려 있잖아요. 그 어떤 스컬에 매달려 있는 거고 그 이제 그네같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따져 보시면은 그거를 매달고 있는 게 템포라리스, 마세타, 그 다음에 인터널 테르고이드가 이제 주로 이제 턱을 이제 중력의 항중력근이라죠. 중력에 반하여 턱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저작근 하면 이제 템포라리스 마스타, 인터널 이스터널 테로고이드만 얘기를 하는데 실제는 그렇진 않죠. 이 목 주변에 있는 모든 근육과 이렇게 머리에 붙어 있는 근육들이 특히 이제 목과 이게 클라비클 그러니까 숄더거들이죠. 어깨에 붙어 있는 근육들이 협조를 해서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 저작근이라는 것은 이게 전체죠. 그 목에 있는 근육, 머리에 붙어 있는 근육, 이게 전체입니다, 전체. 그러니까 숄더거들과 턱과 머리를 연결하는 모든 근육들이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하악 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 턱이 위치가 불안정하면 왜 환자들이 이렇게 전신교합 증상이 생기는가? 거기에 대해서 뭐 너무 당연한 문제죠. 당연한 문제. 턱의 위치가 바뀌면은 목에 문제가 생기고 기도에도 문제가 생기고 결국 이제 스컬에 뭐 잼밍된다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잘 이해를 하시면은 치과 치료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이제 이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악 운동은 이렇게 일어나는 거고 이제 그걸 이제 그려본 거죠. 예, 이건 포셀 다이어그램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 제시되는 건데 넷솔로지스 이렇게 써 넷솔로지스도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CR은 얘기가 있고 레프트, 라이트, 그러니까 그 레터럴 쪽에 최대 한기 운동을 한 거고 또 프로트루전에서 이렇게 한기 운동을 이제 그려본 거죠. 꼭 야구장 같죠? 야구장. 그리고 여기가 이제 포수석 이제 그러니까 결국엔 이건 내야 같고 여기는 외야 같아요. 그 사이드 좀 여분이 있죠. 어쨌든 간에 이제 이렇게 돼서 살구색은 치아가 접촉하는 면적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편심일 때 접촉하는 면적이고 이 그 에이펙스 쪽 이쪽은 최대 궤도 감압이 이루어지는 건데 이게 이제 포인트로 판단할 것이냐 아니면 에어리어로 판단할 것이냐 이게 이제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헤비추얼 센트리 오클전이고 그냥 센트리 오클전이고 그 다음에 CR은 어차피 포인트고요. 그래서 이제 네솔로지에서 봤을 때는 이게 이제 불안정하잖아요 이쪽이. 예, 그 위치가 계속 바뀔 수 있고 왜냐하면 치아가 빠지거나 교정 중에 막 치아가 움직이면은 센트리 오클전 위치가 막 바뀌잖아. 턱의 위치가 바뀌니까 불안정한 데다 기준을 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뭐 건축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불안정성을 일단은 제거를 해서 확실성을 확보하는 게 최고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하는 일이죠, 뭐든지.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이제 CO를 부정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CR을 기준을 잡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컨다일 프로그램에서 고쳐를 하잖아요. 이런 그 한계 운동으로 이제 그 측정을 하게 되니까 대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자연치는 밋밋한데 내가 교합기를 써서 한 보철물은 뾰족하게 된 상황이 된 거죠. 왜냐면은 편심위를 이제 그 교합기에 이제 재현을 해서 만들기 때문에 근데 뾰족해도 우리가 씹는 면적은 요것밖에 안 되는데 유난히 이제 뭐 많이 닿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입안에 넣으면은 요 부분 높아진 부분은 환자들이 그 불편하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는 인터 인사이드 엣지 컨택이라고 했죠. 그래서 넘어가면 씹히질 않잖아요. 근데 턱을 이렇게 쭉 빼면 여기까지 나가요. 보통 턱 운동은. 이건 턱 운동이고 여기는 이제 결국 그 치아가 접촉하는 면적인데 이제 하악 운동을 기준으로 이제 치료 계획을 잡게 되면은 그 보드 모먼트로 이제 보통 그 크라운 형태가 정해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웃지 못할 해프닝들이 많이 일어나서 교합기만 쓰면은 계속 입안 환자 불편하다 찾아오니까 계속 갈아내야 할 어떤 상황이 계속 발생하니까 이제 좀 지나다 보면 교합기를 이제 안 쓰게 되죠. 좀 꺼려 하는 거죠. 왜냐면 계속 자기가 불편한데 계속 그걸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어려웠던 거고. 그래서 이제 보시면 퍼셀 다이어그램이라고 그러죠. 스웨디시 바나나라고 부르죠. 스웨디시 바나나. 그러니까 포셀이라는 교수님이 그 이제 스웨덴 사람이고 스웨덴 학생들 데려다 놓고 이렇게 이제 옆에 이제 하악에다 핀을 설치한 다음에 플래그를 그러니까 뭔가 그 판을 설치해서 하악 운동을 그려본 거죠. 그래 봤더니 CO가 여기가 있고 CR은 밑에 있고 후방 하방에 있고
그 다음에 전체로 이렇게 쭉 밀다 보면은 인사이드 엣지 컨택에서 넘어가면은 포워드 무브먼트가 생기고 이 맥시멈 오프닝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입을 벌릴 때 앞으로 뒤로 벌리면은 결국에는 그 CR로 갔다가 결국엔 벌어졌다가 그 다음에 콘다일이 로테이션을 위해서 벌어졌다가 트랜스레이션이 일어나면은 이 포인트로 가더라 하는 내용을 이제 알아낸 거죠. 이런 상황을. 그걸 이제 3차원적으로 보면은 이런 상황으로 이제 인지를 할 수 있고 이게 이제 바나나 형태라고 해서 이제 바나나 형태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주장하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바나나 형태로 이제 표현을 하고 그건 이제 슈레디시 바나나 그러니까 뭔가 국뽕 느낌 있죠. 국뽕. 그러니까 스웨덴 학자들의 어떤 연구 결과를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스웨디시 바나나라는 표현을 쓰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가운데 이렇게 헤비추얼 이 오프닝 클로징이 있죠. 레스트 시에는 이 위치에서 이제 보통 턱이 이제 유지가 되는 걸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은 이런 상황에서 CO는 사실은 계속 문제가 돼도 위치 변경을 하면서 적응이 가능한데 이제 이게 이제 계속 불안정하니까 CR로 이제 센트를 잡아서 이제 물게 되면은 이제 턱이 뒤로 후방으로 빠진 거죠. 예, 그래서 좀 이렇게 안 좋은데 그리고 또 CO에서 CR로 짓는 걸 리트루시브 가이던스라고 많이 부르죠. 왜냐면 물어서 턱을 들어 당겨 보시면은 예, 침 삼켜도 마찬가지죠. 맥시멈 인터커스패션을 물었다가 침을 삼키면 리트루시브 가이던스가 걸리면서 침이 삼켜져요. 예, 이렇게요. 그래서 이게 내추럴한 건데 이제 CO가 계속 바뀌니 그 그러니까 상하 치아의 교합에 의해서 형성되는 위치잖아요. 그 CR은 결국에는 이제 그 TMJ 위치고 그러다 보니 타겟 운동을 강조하다 보니까 넷솔리지는 CR을 선택하게 된 거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불행이 시작된 거죠, 사실은. 내추럴하지가 않잖아요. 본인도 그걸 알았어요, 본인들도. 그래서 뭘 하냐면은 CR에다가 CR을 일치하는 것을 오가닉 콜리전이라고 했어요, 오가닉. 그러니까 뭔가 이제 로봇 같은 느낌, 그 뭔가 물리적으로 이제 그 새로 그 인간에 의해서 새로 형성된 어떤 그때만 해도 자부심이 많았나 봐요 그분들이. 그래서 내추럴이 이제 계속 나빠지니까 내추럴이 좋지 않다는 거죠. 그건 이제 모든 것은 퇴행성 변화를 하는데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CR이 더 위에 있고 하악의 중심이기 때문에 하악 운동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또 하악 위치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야 한다고 이제 오판을 한 거죠. 일단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 이제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이게 앞으로 갔다 위로 갔다 계속 왔다 해서 어떻게 이제 자기들 뭐 계속 뭐 말도 안 되는 거 여기서 이제 몇 미리 올라갔다 1, 2mm 올라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알 수가 없죠. 그러다가 결국 CP라는 어떤 개념을 만들었어요. 센트릭 포지션이라는 개념을. 결국은 이제 CO 자료로 다시 왔어요. 근데 이제 자존심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CO란 말을 못하고 CP라는 이야기를 계속 이제 주장하게 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아마 그 넷솔로지 기준으로 된 버추얼카 그 터미널로지나 이런 데 보시면은 센트릭 포지션으로 아마 표현을 하고 있는 거. 모르겠어요. 최근 또 바뀌었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공부할 당시 그것까지 아마 업데이트가 된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개념들이 이제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많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학회나 이렇게 대학 교과서가 계속 바뀌어 버리니까 또 현실하고 이제 동떨어진 일들이 많이 벌어지니까 그걸 빨리 수정을 해줘야지만이 아마 그 배움의 어떤 헷갈림? 어떻게 보면은 배움의 어떤 그 반복, 의미 없는 반복이
이렇게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스웨디시 바나나를 잘 생각해 보시면은 많은 게 나오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고디 가치를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은 이걸 위쪽 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이제 그 형태가 나오죠. 이게 고디 가치잖아요. 오른쪽, 왼쪽, 전방, 이제 그래 하다 보면 이제 후방, 리트리스 가이던스 이렇게 사방으로 타고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실제 하다 보면은 이 CR에서 이렇게 치아를 띄어버리니까 요건 치아 형태가 이제 구현이 된 거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커스브 형태잖아요. 그래서 구현이 된 거고, 이제 치아를 닿지 않게 고디 가치를 하면은 CR과 레터럴이 오고 프로트루전 이렇게 보도가 그려져요. 그러면은 제가 어느 위치에 이제 형태 위치 CO를 잡아서 어떤 그 센티를 잡아주는데 그 센티를 잡을 때 치아 형태가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CR과 CO의 어떤 디스크레판시 안 맞다는 그 부정적인 면이고 어떤 그 어떤 거리에 대한 그 개념이 이제 들어오면서 치아 형태가 이제 많이 왜냐면 리트리스 가이던스가 이 CO에서 CR로 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홀리커스의 어떻게 보면 상하계 메지알 사면이고 하하계 디스탈 사면이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게 그 코드 가치를 하면서 이게 이제 어떤 치아 형태의 개념까지 이게 입력이 되는 게 그 예상이 되는 게 예측이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시야로 분리가 됐는데 이걸 이제 일치시키려는 노력을 1980년대까지 한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러다가 이제 학회도 없어져 버리고 네솔로지가 이제 무너져 버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TMJ 쪽을 다루는 그 구강내과 이제 크레니오 맨디블라 저널들 그런 디스오더 저널들이 이제 나오면서 그 하다못해 이제 이런 CRO 일치는 슈도 사이언스다. 그러니까는 과학이 아니다. 사입이다. 이렇게 이제 거의 결론이 내려진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도 이제 CR을 찾으려고 거의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안타깝고 그 이렇게 확장성 논리로 이렇게 치료를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불확정성 원리로 치료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확정성 원리로 자기가 이제 딱 이치를 정해놓고 정확히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많이 하시고 또 공부를 하시면 하실수록 또 공부를 잘 하실수록 CR 쪽의 확장성 논리가 난 정확히 하니까 예, 그런 논리가 뭔가 또 이렇게 어트랙티브해요. 그러니까 뭔가 그걸로 이제 그 감정적으로 쏠리죠. 그렇지만은 결국에는 CO가 내추럴 포시인 것은 부정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환자를 측정해 보면 이게 맞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요 개념이 조금 더 이렇게 선생님들 마음속에 이렇게 좀 마음속에 그죠 머리보다는 마음속에 이렇게 좀 이렇게 스며들었으면 하는 어떤 바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추럴로 하는 게 맞잖아요, 뭐든지. 그리고 과학이나 예술이나 뭐 다시 내추럴이 기준이지 뭐 사람이 만드는 생각의 기준은 아니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이제 과학은 내추럴을 연구하는 거고, 그러니까 유니버스, 그러니까 우주라든지 뭐 이 자연계의 어떤 법칙들을 연구하는 과학이고, 그리고 예술은 자연계에서 존재하는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게 예술이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치과 쪽은 너무 그 기계적인 게 너무 많아서 그런지 건축이라든지 이런 건축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그 자연 내추럴을 따라가게 되는데 묘하게 이쪽이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좀 선생님들이 좀 생각을 더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하나의 고지 가치를 보셨잖아요. 근데 홀딩 컷신마다 그다음에 TMJ에도 고지 가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악 운동이니까요, 이게. 그 하악 운동하면은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이 하악 치아들이 움직이는 거죠. 그다음에 TMJ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예.
결국은 화학 운동이 의미하는 것은 화학 치아가 화학에 이제 그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화학 치아가 움직인 거고, 또 화학을 구성하고 있는 양쪽에 콘다일이 움직이는 거죠. 그 움직임이 이제 보시면은 아까 그 고대 가치로 표현이 됐고, 3차원적으로 보시면은 그 고대 가치가 좀 굉장히 멋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화학의 홀딩 커습이 이제 결국 움직이는 공간적인 어떤 느낌들이 이제 와 닿아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상학은 홀딩 커습이 움직이는 것은 실제로는 안 움직이는데 화학의 그 교환면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교환면 때문에 이 화학의 홀딩 커습이 교환면 때문에 그 같이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고대 가치에 대한 개념들이 이제 이런 화학 운동과 결합이 되면은 치아 형태가 이제 눈에 보이고 많은 것들이 보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아름다운 어떤 고대 가치의 3차원, 그러니까 3디멘저널 고대 가치죠. 이런 게 이제 치아 형태하고 TMJ의 형태하고 막 결합이 되다 보면은 어, 그 이제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게 이제 사실은 그 사람의 능력이잖아요. 하다못해 이제 뭐 주식 하신 분들이나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예술하신 분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보이지 않는 것을 그 사람들이 보고 표현하고 예측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펑시오그раф, TMJ의 판토그раф, 펑시오그раф 이런 것들이 전부 다그 이런 고대 가치로 표현되어 있고, 이게 이제 3차원적으로 홀딩 컷이 움직이거나 상대적으로 상하게 홀딩 컷이 움직이는 그런 게 이제 눈에 보이면은 이렇게 굉장한 능력을 갖게 됩니다. 환자를 딱 보고 이렇게 씹어 보세요, 뭐 이렇게 갈아 보세요, 이렇게 시오로 이렇게 치아 접촉을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게 눈에 보여야 돼요. 그러면은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은 굉장한 능력들이 생기죠. 그래서 공간상에서 동그라미는 센트릭이고 어떤 프로트루전, 레트로트루전, 미트루전이 다 보이면은 좀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떻든 이제 이런 과정이 이렇게 뭐 쉽진 않아요. 그렇게 되는 과정이 절대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노력하고 계속 관찰하시면은 이거 보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런 홀딩 커습이 홀딩 커습이 아니라 넌 홀딩도 움직이죠. 대합하는 홀딩 커습도 움직이죠. 그래서 요게 이제 그 교환면을 이루고 있고, 치아 형태가 이런 화학 운동에 의해서 형성되는 어떤 형태에 대해서 이해가 되시면은 어디를 깎아야 할지, 어디가 부족한지, 어디를 더 형태를 만들어야 할지가 그냥 판단이 되고, 거기서 이제 모든 게 시작이 되고 모든 게 끝나니까. 그래서 이제 환자의 어떤 불편함이라든지 필요한 치료, 어떤 분석과 진단, 그 다음에 치료 계획이 전부 다 그 기준으로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또 이게 제가 좀 이상한 사람 같다고 생각하겠지만은 원 맨디블라 컨셉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수학적에서 보면은 동상과 이상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이제 오일러의 표수라는 어떤 그런 내용에서 그게 나오거든요. 뭐 자연 자연계수인가 E도 있고 뭐 이렇게 오일러 그 수학자분이 많은 걸 이제 연구를 하셨지만은, 근데 이제 잘은 몰랐는데 이제 수학적으로 같은 모양이냐 다른 모양이냐를 이제 따지는 학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학문에서 이제
차용을 하다 보니까 어, 위상수학이라고 전 알고 있습니다. 그걸. 그래서 위상수학에서 봤을 때 그 이제 우리는 동그라미하고 세모하고 네모는 다르다고 이제 보고 있는데 위상수학에서는 그걸 같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그 고무줄 하나로 당겨서 놔두면 동그라미지만은 그 당겨서 세모도 만들 수 있고 네모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형태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수학적으로 봤을 때는 같은 모양이죠. 그래서 이제 동상이냐 이상이냐 뭐 뚫려 있는 게 얼마만큼 됐냐해서 뭐 원료의 표수란 말도 쓰고 뭐 하는데 이제 수학이 들어오면 이제 머리가 아프니까 이제 그건 이제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이 좀 더 찾아보시는 걸로 하고 그래서 이제 그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이 형태가 다 다르잖아요. 앞으로 가면은 벌어지고 뒤로 갈수록 뾰족해지죠. 그리고 한쪽으로 치우치면 치우친 쪽이 벌어지고 반대쪽이 이제 그 각도가 더 감소하죠. 마찬가지죠. TMJ로 가면은 결국에는 또 TMJ의 형태로 또 변형이 되지만은 이게 이제 위치에 따라서 이 어떤 고디가치, 그러니까 하악 운동의 움직임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게 같은 모양으로 봅니다. 같은 모양으로. 예, 같은 모양을 보는 거죠. 그 말이 되냐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말이 되죠. 왜냐면은 하나의 하악 운동을 다른 위치에서 측정한 거잖아요. 기록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하악 운동이 존재한 거고 그걸 위치에 따라서 형태가 바뀐 것뿐이지 내용을 보면은 이게 하나의 하악 운동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같은 모양이라고 우리는 판별을 하고 있죠. 저는 그렇게 판별해요. 그러니까 원래 표시로 보면은 결국에는 같은 모양의 동상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많은 게 편해졌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이 웨어가 돼가지고 그 이게 오크젤 웨어가 돼서 치아 마모가 돼서 이제 결국 치아 형태가 변형되는데 내가 얘기했던 이제 크라운을 하나 넣어요. 그러면은 이제 요 형태를 내가 규정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형태를 하겠다고 내가 규정을 하고 그걸 이제 기공사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하는데 이 컷수 각도를 몇 도로 할까요? TMJ가 얼마니까 요 각도는 20 몇 도, 23도, 25도 뭐 이렇게 할까요? 말이 안 되죠. 옆에 치아하고 요 치아는 같은 형태여야 돼요. 뿐만 아니라 그 앞에 치아, 그 앞에 치아, 전치하고 구치도 같은 형태여야 돼요. 왜냐하면 전치도 그만큼 잘려 있거나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몰랐을 때만 해도 좀 말도 안 되는 실수를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크라운을 내가 잘하고 싶어. 계속 뒤합기 써서 하면은 얘 옆에 치아들은 밋밋하고 대합치도 밋밋하고 반대쪽도 전체적으로 다 그 치아 마모가 일어나서 밋밋한데 내가 한 그 보철만 뾰족하게 못 만든 거에 대해서 뭐 이게 왜 이러지 이런 어떤 말도 안 되는 어떤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밋밋하게 하면 되는 것 뿐인데 내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 뭐 TMJ 각도가 얼마고 뭐 어떻게 막 그러다 보니 또 TMJ도 중요하다 하고 그리고 모두 책에서 그게 나오니 내가 그걸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거기서 오류를 많이 범했던 것 같아요. 하다못해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화학치아를 이제 프랩을 해서 보철하는데 결국은 이제 그 풀마우스도 그런 케이스도 있었어요. 실제로는 이제 전치를 놔두고 구치를 이제 결국 덴처를 하거나 하면은 서베드 크라운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러니까 리모블 덴처 같은 거 할 때 서베드 크라운은 새로 하니까 그 뭔가 모양을 잘 냈고 자연치는 다 마모돼 있고 그다음에 덴처 치아는 또 자연치 일을 모방을 못 하잖아요. 좀 다른 다른 형태죠. 그러다 보니 세 개의 다른 형태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환자가 적응을 못하죠. 예. 그때는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그때 막 센트릭이 중요하고 익센트릭 어쩌고 막 그런 계속 그런데 이제 현혹되고 이제 그렇게 배우고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배우니까 뭐 거기에만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어느 날 딱 갑자기 보니까 입안에서 동상의 형태가 아니고 이상의 형태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제가. 당연히 적응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뒤로 깨달은 게 많았죠. 뭐 TMJ가 어쩌고 뭐 이렇게 막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고 뭐 학문적인 이야기도 하고 과학적이다 하고 막 그런데 결국에는 딱 하나의 기준이 생긴 거예요. 입안에서는 절대 이상 형태가 공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뭔가 수복을 하려면은 동상의 형태를 이제 만들어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기공사들도 이제 교학기도 사주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 막 뭔가 또 콘테크닉 뭐 이런 그 뭐야 마지날 리치 만들고 막폼 만들고 막 뭐 그런 얘기 해서 막 멋있게 만들고 싶어 해요. 근데 대합체가 밋밋해. 인접도 밋밋해. 그러면 내가 지나가면서 얘 쓰지 말고 그냥 이게 왁스 얹은 다음에 이렇게 밀어라 그냥 인접체와 비슷하게 만든 다음에 그루브 좀 잘 주고 포사나 그루브 그다음에 이제 커스 위주로 뭔가 형태를 네가 잘 더 구현을 하면은 그게 옳다고 난 생각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또 기공사들이 안 믿어요. 왜냐면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고 뭔가 훌륭한 기공사가 되고 싶은데 기공사가 되고 싶은데 원장님 그렇게 말하니 뭐 대충 하는 그리고 상황에 맞춰서 하는 그런 기공사가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었나 봐요. 그게 아니라 이게 더 상위 개념이다. 너는 이제 그동안 어, 이렇게 교학기를 배우고 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TMJ가 어떻고 막 이런 것들 배우고 하그동이 어떻고 견치도가 어떻고 뭐 콘테크닉 이런 것들 이제 배웠겠지만은 실제로 입안에서는 수학적으로 보면은 과학적으로 보면은 이상의 형태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동상의 형태를 만들어야지 맞다. 그게 이제 그 수학적 증명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면은 이해가 안 되니까 이제 그게 좀 갸웃갸웃 그런 경우가 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아마 안 믿을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부정은 못 하죠. 왜냐면 그 맞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잘 설명이 돼서 이게 전달이 되면은 이제 어떤 우리가 미망이라잖아, 미망. 그 뭔가 그 헛된 꿈에서 깨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헛된 꿈을 한 20년 이상을 따라가 봤기 때문에 어느 순간 이게 딱 개념이 딱 잡히니까 좀그 미망 그러니까 뭔가 그 잘못된 어떤 그런 생각들이 깨지니까 좀 자존감도 생기고 또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 들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오히려 더 상 개념으로 받아들이니까 제 마음은 더 편하죠. 그렇지만 그러면서 이제 우리 전조절성 교학기도 있거든요. 펜토그래프 샀었고 예전에 그리고 뭐 이런 걸 했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그걸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더 수학적인 개념으로 더 과학적으로 이제 많이 발전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맨디블라 컨셉, 원 맨디블라 컨셉들이 저한테 많이 도움이 됐죠. 그래서 이제 이게 바우하우스라는 그 독일 디자인 그룹이 있는데 거기 이제 캐치프레이즈라죠. 뭔가 슬로건 뭐 이런 편인데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원 맨디블라 컨셉 자체가 형태잖아요.
뭐 하악 운동의 기능에 따라서 이게 어, 되는 거지. 그냥 내 마음대로 이 형태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 그 바우하우스라는 그런 그 디자인 그룹에서 이제 많이 하는 게 의자라든지 책상이라든지 이거를 어떻게 보면 기능적으로 설계를 하는 거죠.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에르고노미스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개념들이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돼요, 사실은. 음.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기능적 형태라는 개념이 이제 더 와닿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그 편심이를 하면서 중심이가 같이 이제 연기가 돼서 이제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치아 형태가 이제 많이 판단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편심이 이제 계속 하자면은 이제 오버하니까 오버젠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결국에는 이제 상대적으로 높은 게 상대적으로 낮은 거를 띄우게 돼 있잖아요. 편신 이치와 접촉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절대스 원칙으로 견치우도만 믿었던 분들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이제 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아니지만은 상대적인 높이의 차이일 뿐이었어요. 제가 본 편심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게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이기시켰던 것 뿐인데 그걸 막 그 뭔가 각도를 막 가지고 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TMJ를 막 연구해서 했던 것 같고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은 그게 옳은같이 이제 생각돼서 많이 갔었는데 오늘 갑자기 이제 이것도 생각해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 치아의 형태는 사실은 구치가 크고 전치가 작잖아요. 예. 그렇지만 이걸 이제 이 커습 단위로 나누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국 상악 치아의 홀딩 커습 인터락킹이라든지 전치의 어떤 그 캐핑 양이 이제 결정되고 우리는 그걸 이제 수직적으로 이제 덮어지는 것을 피게 하는 것을 오바이트라고 수평적으로 여유가 있는 것을 수평적으로 이제 각도가 있는 것을 오버젯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서는 오버바이크 오버젯이 존재하는데 구치는 이 홀딩 커습이 3개나 2개고 그다음에 노즐이 2개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치아의 형태는 크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그 오버젯은 그러니까 오버핏이 작은 거죠. 예, 분리가 되고 전치는 하나로 결정이기 때문에 오버핏이 이제 상대적으로 더 큰 거였어요. 근데 이제 전치는 피개도가 이제 급격하게 되고 구치는 이제 결국에는 이제 어, 교도가 이제 경사가 이제 좀 완만해야 되니까 예,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은 전치는 오버젯이 감소하고 구치로 갈수록 비례적으로 오버젯이 증가하는 거죠. 그리고 오버바이트는 전치가 커지고 그 다음에 구치로 갈수록 작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버젯은 오버젯은 전치가 작고 구치가 크고 오버바이트는 전치가 크고 구치가 작은 거죠. 그래서 결국 오버젯이 큰 치아는 작은 치아를 이개시키고 이게 프라임 팩터고요. 그 다음에 오버젯이 작은 치아는 오버젯이 큰 치아를 이개시키는 이제 세컨더리 팩터죠. 이제 두 번째 팩터인데 이게 두 개가 결합돼서 하악 운동에 의해서 이제 먼저 닿는 부위가 더 경사가 크게 닿는 부위가 상대적으로 크게 닿고 먼저 닿고 경사가 큰 치아가 결국에는 낮은 치아를 늦게 닿고 낮은 치아를 이기시키는 그런 편심이 치아 접촉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수차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쉽게 해서 가이던스라고
어느 게 다를 것이냐 문제는 오버와이츠과 오버제스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정립이 되니까 아 편심은 선택이구나. 그 다음에 환자마다 다 편심이 치아 접촉이 다른 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됐죠. 당연히 그게 맞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편심의 다양성을 이제 받아들인 거죠.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제 환자만 하더라도 하루 종일 보는 게 뭐 유치열도 있고, 유치열은 이제 그 밸런싱, 그 바이레터럴 밸런싱, 유니레터럴 밸런싱이 많거든요. 왜냐면 전체가 작고 스페이싱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가 오버바이트가 작은 거죠. 물론 이제 유치열도 클래스 2가 있어요. 클래스 3도 있고, 그럼 다양하게 일어나지만은, 예, 올소그네시즘 클래스 1의 앵글스 클래시피케이션 클래스 1 케이스를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전체 오버바이트가 작기 때문에 구치의 밸런스, 바이레터럴 밸런싱 구전이 프라임 팩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초기 연구체리 좋으면은 아니 이 연구체리 배열이 잘 됐으면 견치도가 많고, 그 사이에 이제 그 혼합체열기는 납작한 유체하고 뾰족한 이 연구체가 공존하니까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마르쿠르전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다가 이제 치아가 마모되면은 이제 연구체열이 완성된 뒤 치아가 마모되면은 그룹 펑션으로 가고, 그 다음에 더 마모되면은 유니레터럴 밸런시, 바이레터럴 밸런시, 플리밸런스 이렇게 그 교합이 막 진행이 되죠. 그 사이에 이가 빠지면 또 마르쿠르전이 되고 패솔로지 오클루전이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을 하루에도 다 보잖아요.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적은 사람까지, 나이가 적은 사람부터 많은 사람까지 하루에도 다 보니까 교합의 다양성을 다 하루에 다 보는 거예요. 근데 나는 견추도를 믿으니까 견추도만 옳다 하면은 이제 뭐 환자 치료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넌센스가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선생님들은 이제 그런 그리고 이제 이런 오버의 오버제스로 끝나냐 그건 아닌 것 같고, 결국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교합 공면이 중요했던 것 같아요. 기울기는 아까 그 사진에서 캔팅된 거 보셨죠? 그런 기울기도 있고 곡률도 있고, 그 다음에 교합 국면의 오리엔테이션 있죠. 왜냐하면 전방이 떨어질 수도 있고 후방이 올라갈 수도 있고 반대도 있고, 물론 이제 기울기는 앞에서 봤을 때 이제 결국에는 어, 그런 건데, 어쨌든 이제 오리엔테이션 문제는 위치의 문제고, 교합 국면의 기울기는 상악 그 악골 사이에 그 위치가 좋은데 이게 경사진 문제죠. 그래서 위치의 문제냐, 경사의 문제냐, 그 다음에 교합 국면의 곡률의 문제냐를 잘 판단하셔가지고, 이게 이제 결국에는 치아의 편심이 치아 접촉에 어, 접촉과 이게 어떤 영향을 주냐를 빨리 판단을 하셔야 돼요. 분석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기울기가 되든지 어떤 곡률이든지 어떤 교합 곡면의 오리엔테이션 상관없이 CO, 그러니까 센트릭 최대 궤도 감압이 어떻게든 형성이 돼요. 그렇지만은 편심은 그렇지가 않잖아. 하하고등에서 교합면끼리에 이제 그 상악과 하악 교합면끼리에 치아 접촉이 일어난 거니까 그건 이제 이런 기울기, 곡률, 오리엔테이션에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은 원칙은 몇 가지가 안 됩니다. 일단 시메트리 문제로 많이 따져요. 시메트리. 시메트리가 이제 프라임 팩터하고 밸런스. 그러니까 앞뒤에는 밸런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람도 그렇지, 동물들은 거의 대부분이 양쪽 시메트리잖아요. 어시메트리는 없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저한테 공무학신 분이 그렇더라고. 광어, 도다리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이제 생존의 문제로 이 어떤 적응한 거잖아요. 진화한 거죠. 생존의 문제로. 그래서 그건 이제 좀 예의를 쳐줘야 되고, 거의 모든 짐승들은 시메트리가 기본이고, 머리와 꼬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꼬리가 밸런스를 잡고 있죠. 그래서 앞뒤가 있는 거예요. 사실 TMJ도 밸런싱 하고 있는 거죠. 하악 운동이 움직이면은 이 뒤쪽에서 밸런싱을 잡고 카운터 밸런스를 잡고 있는 거예요. TMJ가.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전방에 교합이 있고 후방에 카운터 밸런싱이 있죠. 그 다음에 상하는 비례가 있는 겁니다. 프로포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람 볼 때 뭐 8등신, 9등신, 뭐 다리가 짧으면 6등신도 있고 7등신도 있겠죠. 뭐 그렇게 구분을 하는 게 디자인의 원칙입니다. 이게. 그래서 결국 교합평면이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위로 올라갈 상악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올라간 경우는 클래스3가 많고 내려간 경우는 클래스2가 많고 막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꼭 이제 그걸 상대적인 문제지 규정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이제 어떤 분석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진단을 내릴 수 있어야지만이 올바른 치료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서 이제 보면은 오버바이가 오버된 이야기죠. 전치로 갈수록 오버바이시 커지고 고치로 갈수록 오버바이스는 감소하죠. 그것도 비례적으로. 그렇죠?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전치로 갈수록 오버짓은 감소하고 구치로 갈수록 오버짓은 더 커지죠. 상대적으로, 비례적으로.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정리가 된 상황이고, 그러면 웨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결국에는 이제 견치유도가 프라임 팩터, 프라임 오클루전이죠. 그러니까 어떤 우세종이죠. 사실은. 우세종이죠. 그래서 이제 마모가 되면서, 예, 군 기능과 이제 균형교합 쪽으로 넘어갔는데, 어쨌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스피커브를 이제 해봤어요. 리버스 스피죠, 이런 경우는. 네. 그러면은 앞으로도 닫고 뒤로도 닫겠죠. 시야 움직일 때. 중간 덜 닫고. 패설로지 하죠. 그 다음에 스피를 펴봤어요. 그럼 중간이 많이 닫겠죠. 그 다음에 스피를 이제 정상으로 쳐보고, 스피를 더 심하게 액센츄에이션을 시켜보면은 사실은 이제 이런 환자들 꽤 많죠. 예. 그러면 전방 오버하이트가 많이 증가하면은 결국에는 이런 케이스들을 그냥 그 그룹 펑션이나 아니면 여러 군데서 치아 집중이 일어나는 상황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리버스 커브나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생각해 보시면 환자마다 굉장히 다양하죠. 특히 이제 스피 같은 경우는 이 소구치를 중심으로 전방 스피가 따로 있고 후방 스피가 따로 있고, 그러니까 이 전방 스피가 증가하는 사람도 있고 후방 스피가 증가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조합의 양상이 생기고, 이건 이제 경사도를 이제 어, 경사 경사도를 이제 또 바꿔본 거죠. 물론 이제 이게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지만 그건 이제 오리엔테이션 문제고, 이제 후방이 내려오면 후방이 세지고 전방이 내려오면 전방이 세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람파라는 테크닉을 자꾸 이제 접하다 보니 밑단이 선생님이죠, 일본에 그분이 이제 하신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사실은 이제 올손을 쓰저릴 때 이걸 많이 해요, 사실은. 왜냐면 르포론 오스테토미를 해서 상악골 막시라를 이제 집어넣을 때 아니면 뺄 때 후방이 내려오느냐 전방이 내려오느냐 이에 따라 좀 다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수술의 어떤 스타빌리티, 그러니까 예후가 좀 차이가 많이 나서 그런데, 거기는 람파라는 장치를 써서 후방을 올리기도 하고 전방을 올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교합을 잡아가시는데, 이제 그건 이제 올소 피대의 문제고 정형외과적 문제죠. 그리고 그로스는 디벨롭먼트 문제잖아요. 악골을 어떤 방향으로 성장 발육을 시킬 거냐 문제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결국 편심이가 바뀌잖아요, 전부 다. 교합적인 문제는 상당히 더 복잡하죠, 사실은.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돼서 결국에는 이 사람의 TMJ의 각도는 이거지만은 이 사실 교합적에서 볼 때는 이 교합 평면에 대한 보각으로 이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방이 이제 내려오고 후방이 들리면은 콘달 간수가 줄어드는 거고 인사이드 가이던스가 세지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가 계속 닿죠.
클래스 2에서 이렇게 빼내면은 물론 하악이 따라와서 캡처가 그러니까 따라와서 뭔가 그 교합을 따라와서 새로 구성 교합이 계속 된다는 전제 하에서 하겠지만은 어, 전방이 내려오면은 조금 불리하죠. 예. 그래서 아마 이게 반대로 전방을 올리고 왜냐하면 전치가 많이 보이지 않은 상하 전치가 후방을 내리는 쪽이 유리하지 않을까? 그러면은 턱이 앞으로 따라와서 뒤로도 안 빠지니까 유리하다고 보고 클래스 3 같은 경우는 반대로 이제 전치가 작잖아요. 그리고 상하이 발달이 덜 했으니까는 전방으로 끄집어내서 결국에는 이제 교합평면을 후방을 들고 전방을 내리면은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그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그 내수절이나 그 어떤 람파 테크닉도 뭔가 이렇게 교합적으로도 한번 더 들여다보는 게 좀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스피커부 같은 경우도 이제 중요하죠. 예. 그뿐만 아니라 뭐 사실은 이게 해결이 안 되면은 구성기압이 형성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올소 패딩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올소 근내 서저리 문제는 서저리 그 자체의 어떤 프로세스고 결국 어떤 치료를 하든 간에 교합적으로 안정이 돼야지만 이게 그 치료 결과가 이제 나타난 거니까 그건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제 뭐 이게 템플릿 요법이라서 많은 분들이 어느 생각을 많이 하시죠. 교합평면이 교합 그 제2 경추의 오던트드 프로세스의 센터를 통과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모이는 게 결국 이제 어떤 머리의 밸런스를 이제 유지하는 걸로 생각하고 뭐 위치는 뭐 사실 글라벨라 쪽 하나하고 이건 모르겠어요. 여기는 안 잡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제 스컬 베이스 쪽하고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삼각형 원이죠. 그 보메오 골이라고 부르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저는 이 정도 진료는 불가능합니다. 저는 물론 이제 막시라를 빼고 넣고 할 수도 있고 뭐 턱은 빼고 놓고는 이제 그 포기하신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이 그 층컵은 안 된 걸로 이제 정리가 돼 있고 상악골은 이제 좀 소프트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멤브레스 본을 크로스를 하기 때문에 압력에 의해서 많이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걸 한 거고 하악은 콘다일이 카틸레스 본 크로스를 하기 때문에 힘으로 조절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옛날에 층컵이나 이런 걸 해서 하악을 성장 발육을 저지하는 것을 해봤다가 거의 그건 포기한 것 같고 억제 쪽은 안 되는 것 같고 성장을 촉진하는 거 그 하악이 나와 있으니 상악을 키우자 그래서 이제 결국 람파를 선택한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옳은 방법이죠. 근데 뼈 성장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지금은 시도를 안 한 것 같아요. 모든 그 교정 테크닉이. 그러니까 열성장을 키우는 걸 하지 과성장을 줄일 수 방법은 없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하악 과성장이면은 치료 계획이 과성장에 맞춰서 상을 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서저리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하기 과성장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멤브레너스 본그로스 자체가 그 교합력에 의해서 오는 어떤 스트레스나 교합 하중을 분산하는 과정 중에 그 골성장 성장 발육이 유도되는 거고 카트리네스 본그로스는 자체 성장력인 것 같아요.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로스 호르몬이 계속 이제 피처들 그랜드에서 이제 분출이 되면은 계속 나이 먹어서 이제 그 나온 것은 이제 우리 보면은 그 아크로메갈리 환자들 많이 보면은 그로스 호르몬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러면 포헤드 커지고 턱 커지고 말단 비대증이라죠. 그 손가락도 많이 커지죠. 손가락도 막 두꺼워지고 그게 이제 손가락도
이 마디마디에서 카틸레스 봉그러스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카틸레스 봉그러스 한 데는 호르몬 영향을 많이 받는 상황이고, 멤브레스 봉그러스를 한 데는 이게 그 메카니컬 시오리라죠. 그 하중이나 어떤 스트레스에서 성장 발육이 결정이 돼, 유도 방향이라든지 발육량이 결정이 된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 람파나 이런 쪽도 그걸 선택하게 됐는데, 뭐 계속해서 턱이 커지면은 이 커진 턱에다가 상황을 맞출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서저리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에서 그 모순점이 해결이 안 되니까 람파를 하신 분들이 포기하신 분들이 또 꽤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실용적인 면에서 그 접근 가능성에서 이제 굉장히 복잡하니까 좀 거기서 많이 실패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어, 두 번째는 이제 하악 성장이 이제 계속해서 일어나면은 람파를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거기서 많이 또 실망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사실은 아직도 그 일본 같은 데 칭컵으로 치료할 수 있다고 믿고 지금까지 하신 분도 있고, 뭐 30년째 결과 보고 하신 분도 있고, 막 복잡하죠. 그 아까 멤브레스 봉그러스 얘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그 호르몬 영향을 받아서, 그로스 호르몬 영향을 받아서 카틸레스 봉그러스가 이제 심해지면은 그건 람파 인디케이션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하고도 과학적인 사고를 필요하리라고 생각은 되죠. 그래서 이제 덴처 환자죠. 그래서 가능한 게 상악과 하악 사이에 교합 평면을 집어넣고, 그러니까 오리엔테이션이죠. 그 다음에 경사도 맞춰본 겁니다. 네. 그리고 이런 게 어떻게 교묘하게 맞았네요. 제가 이렇게 그 도의를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그때는 이제 저 굉장히 이 도의를 그리는 게 한 10년 정도 전 같은데, 이게 저한테 중요했어요. 네. 그래야지 내가 옳은 치료를 하고 있는지, 과학적인 치료를 하고 있는지, 그게 이제 판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이제 많은 연구를 했던 거죠. 전방으로 봤을 때도 이제 교합평면이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죠. 어, 편심이 치아 접촉과 이게,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것도 뭐 교합평면에다가 그 오버헤드과 오버짓을 이제 배열해 보시면 알죠. 그러니까 결국 높은 게 낮은 것을, 그러니까 오버헤드이 큰 게 적은 것을 이제 이계시키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높은 쪽이 상대적으로 낮은 쪽을 이제 이계시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게 이제 결국 이 앞에서 보면 윌슨 커브잖아요. 윌슨 커브가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캔팅량이 있으면 이건 경사도 문제죠. 또 상하로 교합평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이걸 컨트롤 하려면 이제 람파 같은 게 중요하죠. 그래서 사실 람파의 그 원리 자체가 저는 잘 모르지만은 이제 결국 그 트랙션으로 상하골을 당기는 쪽이 있지만은 치아를 잡고 당기잖아요. 그렇죠? 그 위에 클러치가 있어서 상악용 그 교합면 잡는 클러치가 있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토크를 주거나 경사를 주거나 뭐 이렇게 전으로 주기도 하고, 좌우로는 잘 모르겠어요. 람파를 안 써봐서. 근데 이쪽 보면은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이 교합 평면의 경사도를 바꾸는 거죠. 거기서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작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교합이 많이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결국 따져보시면은 치아 배열에 의해서 확장을 하거나 뭐 발치를 하거나 하다 보면은 윌슨 커브가 계속 바뀌죠. 그러면 이제 워킹과 밸런싱의 가이던스가 다 바뀌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게 떻게 영향을 주는지 교합학적으로 테크닉을 완성을 시키는 게 맞다고 보는 거고, 이게 이제 아직도 이제 교합 공면에 대한 어떤 개념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 선생님들이 죄송합니다. 그 전반적으로 이제 저도 포함해서 하다 보니 이게 이제 교정을 하면서 아니면은 보철 치료를 하면서 치과 치료를 하면서
아니면 전신기압이 이제 그 막 그 교합 평면에 의해서 많이 결정이 되거든요. 또 단순히 치아 접촉만 가지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턱 위치가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밸런스 깨진 거고 뭔가의 어떤 문제가 생긴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러다 보니 결국에는 이제 다룰 수 있는 어떤 그 팩터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교합 평면이 교합 곡면이죠. 실은 교합 곡면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설명이 안 돼요. 그냥. 이 교정 확장을 해도 상악은 생각해 보세요. 확장을 하면은 이 윌슨이 증가하잖아요. 하악은요. 확장을 하면은 리버스 윌슨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확장한다는 생각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RP죠. 레피드 팔라탈 익스펜전 하는 개념이 하면은 윌슨이 무조건 증가합니다. 근데 하악은 이 콜랩스 돼가지고 이 윌슨이 굉장히 디프하기 때문에 사실은 맞을 것 같지만은 아치 위스의 디스크레판시가 생겨가지고 해결이 안 돼서 실제 하악도 확장을 해야 돼요. 하악을 확장하면은 하악은 리버스 윌슨이 되고 상악은 윌슨이 깊어지고 그러면 이제 맞지가 않게 되죠. 또 아치 디스크레판시와 함께 뭐 이게 이제 결국 이 교합 곡면에 디스크레판시가 생기잖아요. 상악하악에 그걸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그죠. 릴랩스 과정이라든지 뭐 어떤 교정력을 가한다든지 그래서 구성교합을 맞추는 어떤 내용들이 그 추가돼야지만이 교정 치료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윌슨 커브가 이렇게 증가하면 어떻게 되죠? 밸런싱이 세지고 리버스가 생기면 워킹이 세지죠. 전치까지 세지면 턱은 뒤로 물러나거든요. 계속 턱을 또 빼야 될 가능성도 있고 넣어야 할 가능성도 있고 그러면은 결국 윌슨 커브를 조절하지 않고는 이게 완성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그때도 이제 이런 윌슨 커브의 양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결국 원으로 많이 표현을 하기 때문에 해서 이 그라벨라에서 3인적 4인치 구면설로 이제 많이 표현을 하고 있고 이게 대칭이 아니냐는 쿤다일에서 계속 그 원을 겹쳐시키면 이게 베스카 피스라는 어떤 내용들 있잖아요. 물론 이제 중심을 그 서로 그러니까 원으로 원의 그 반의 반지름으로 교차시키는 일치시키는 걸 베스카 피스라는데 그걸 이제 조금 변형시켜서 이런 그 계속 드로잉을 하다 보면은 이제 맞는 게 보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진단이 필요하죠, 사실은. 근데 우리는 다 수치 진단이잖아요. 그 몇 밀리냐, 경사가 몇 도냐 이런 식이고 이렇게 비슷하게 하는 분이 있죠. 사순위 아날리시스 같은 경우. 저는 그 사순위 아날리시스가 솔직히 말하면 신뢰가 더 많이 갑니다. 다른 건 다 수치로 돼 있어가지고 그 수치에서 벗어나면은 그 수치 범위가 있죠. 벗어나면 잘못됐다는 거죠. 근데 이제 사람의 두개골 형태도 다 다르고 교합도 다 다른데 인종마다 그걸로 설명이 안 되죠. 그래서 인종마다 어떤 경우 수를 이제 어떤 그 습득하는 게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얻는 게 더 중요하지. 지금은 코케이시안을 기준으로 그 수치가 안 나오면은 잘못되고 교정을 해야 되고 막 이러다 보면 동양권에서는 굉장히 많은 발치가 나오죠. 그러니까 특히 흑인 같은 경우는 바이맥셀의 프로틴이 훨씬 많아요, 우리보다. 공인 100% 발치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어떤 인종적인 인종차별이라고 해야 하나 뭐 어떻게 인종 오류라 뭐 인종 뭐 무슨 뭐라고 표현이 안 되는데 그 말이 안 되는 오류들이 발생해서 결국에는 이제 알 수 없게 된 상황이 되고 국내에 트위드 테크닉이 들어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비슷한 오류들을 많이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느낌도 있고 물론 이제 거기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트위드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 단언할 수는 없고 뭐 그런 느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트위드 아날리시스는 조금 참고용으로 보지 기준이 되지는 기준으로 삼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내용 같아요. 그래서 자꾸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비례의 원칙으로 바라보는 게 좋죠. 그걸 좀 인지하시고
제가 보기에는 분석할 때도 비례 수치를 적용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우연치 않게 이제 막 해보니까 베시카 피스죠. 가운데 이 동그라미는 양쪽에서 하다 보니 이렇게 그려지고, 하악도 마찬가지로 그려지고, 뭐 이런 도해가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옳다, 이것만 맞다는 게 아니고, 이 비례의 경우 수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환자마다 다르고. 그러면은, 이 결국 이 진단하는 건 발치, 비발치하고 확장을 어느 정도 할 것이냐를 이제 뭐 판단하는 거니까, 그 세팔로미터 아날리시스가.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진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데이터를 계속 모으시면은, 좀 더 그 정확한, 어, 치과 치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어느 게 옳다 이런 게 아니고, 바이오 다이버시티, 그러니까 생물학적 다양성에 대해서 자기가 인지가 되시면은, 치료는 결국 발치, 비발치가 거의 두 개로 나눠지잖아요. 어느 쪽이 유리한지, 그러니까 바이올로지학에 이제 그 생물학적으로 이제 비발치 확장이 더 유리한 건지, 심리적으로 에스테틱하게 발치 결정이 유리한지, 그 사회적 베네피트가 있잖아요. 심리적으로 발치를 하면은. 근데 바이올로지학에 결국에는 이제 펑셔널하게 그 손해를 보는 그런 포션이 있을 거고, 그 둘 중에 어느 경중을 가려서 어느 쪽이 더 중요한지를 판단하신다고. 반대로 이제 익스펜전하고 비발치를 하게 되면은 바이올로지학이 유리하긴 한데, 심리적으로 에스테틱하게 그 사회적으로 불리함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게 이제 또 그것도 경중을 따져서 어느 게 더 중요한지를 판단하셔서 결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어느 일방적으로 각 밀어붙이다 보면은 자가당착, 뭐 자기 오류에 빠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더라고. 그래서 어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높낮이를 봤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펜스시올이죠. 상하게 하악을 가두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상하게 아치가 크면은 하악을 더 많이 가두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상하게 펜스가 커지면은 크레스트가 많고 타깃 후방으로 이제 대부분 밀리고, 상하게 펜스가 적으면은 하악을 가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크레스리가 많고, 이런 이제 펜스시올이 논문이 있어서 거기서 차용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니까는 그 펜스가 결국에는 오버니까 오버전 이야기고, 그 다음에 아치 디스크라판시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환자들은 설명할 때는 밥그릇과 밥그릇 뚜껑이 있는데, 뚜껑이 커야지 밥그릇을 덮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 좁은 환자들은 결국 상악을 키우자고 설명하고, 크레스토 같은 경우는 상악이 크고 하악이 작은 거잖아요. 근데 실제 보시면은 하악을 키워야지, 죄송합니다. 상악을 키워야지 하악이 앞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누르고 있는 거죠. 큰 대신에. 그래서 그런 경우는 덴탈 이스펜전, 그러니까는 그 RPA나 이런 거보다는 치아만 슬로우 이스펜전에서 치아만 이스펜전만 해주면은 하악이 이제 전방으로 나오고, 전방으로 나오면은 하악의 아치는 상대적으로 커지잖아요. 그러면서 또 하악 아치도 치아만, 거기는 하악은 이제 치아하고 이제 그 치조골 위주로 이제 확장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맞추는, 아치 디스크레판시를 맞추는, 그리고 펜스 시오리를 기준으로 상하악의 아치 밸런스를 맞추는 그런 치료를 우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치아를 비교하는 게 맞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치료해서 해드렸는데, 우리 병원에 임플란트 가격이 비싸서 다른 병원에서 해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좀 잘못됐죠. 스크루 타입을 하다 보니 마이크로 모빌리티 때문에 다 이쪽이 전부 다 치주력이 이제 파괴됐고, 발대가 깊잖아요. 전체가 크레스 원이죠. 그러니까 이제 측방압이 이제 가해지니까 스크류가 못 견디는 거죠. 그 다음에 계속 염증이 생기니까 치석이 또 붙는 거죠. 그래서 안타깝지만은 환자도 뭐라 말 못하겠더라고요. 그것도 환자도 알아요. 교정해주고 이제 딴 데 가서 임플란트를 했으니까, 뭐 이제 우리 병원이 좀 다른, 요새 덤핑하는 병원이 많아가지고 심각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체인감이 없잖아요. 그런 데는. 그대로 안 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옆에 차도 조금 문제가 생겼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제 오버제 개념을 아시고 보시면은 빨간색은 센트릭, 파란색은 이센트릭이죠. 그래서 잘 연구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환자는 이제 그 하이캐나인 환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임플란트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임플란트가 넘어가고요. 그러면 이제 견치의 오버바이시 이제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중에 나머지 치아들이 오버바이시 형성이 됐죠. 이런 나머지 치아들이. 여기 오버바이시 없는 거고, 이건 거기서 상대적으로 높은 게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이제 이기시키겠죠. 근데 이제 고만고만하니 오히려 이제 6번이 가이드 되고 소고치가 이게 되고 7번도 이게 됐죠. 밸런싱은 이게 될 수가 없죠. 예. 왜냐면 견치가 내려와서 더 많이 띄워야지만 이제 밸런싱 이게 되니까 반대측도 마찬가지죠. 여기는 이제 소고치가 좀 세서 제 소고치는 뜨고 마찬가지로 좀 뜨죠. 밸런싱 이게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밖에 못 맞춰요. 예. 우리가 견치도를 믿지만은 견치도만 가지고 치료할 수가 없다는 걸 잘 보여주는 사례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가이드를 이제 견치를 넘겨서 측절치, 중절치까지 예측해 보면은 밸런싱만 다요. 그러니까 다 뜨는 거죠. 그래서 반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떻든 프로트루전도 마찬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쭉 보시면 어느 치아가 높은지 알잖아요. 그래서 판단하는 거죠. 상대적 높낮이를. 그게 이제 중요한 거지. 다른 건 별 중요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환자는 이제 그 상악이 좁죠. 그러니까 하악을 오바이트를, 그러니까 하악을 덮질 못하잖아요. 아치 디스크레판스가 생기죠. 상악이 하악보다 10% 커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 사실 가이드 해봤자 소용없죠. 그냥 외주때 치바이시고, 결국에는 보시면은 센트릭이자 이센트릭이죠. 그리고 뭐 이게라는 게 있을 수가 없으니까요. 밸런싱은 좀 뜬 데가 있긴 한데 이거 뜨지도 않네 밸런싱도. 그죠? 프로트루전 할 때 보시면은 프로트루전 할 때는 조금 떴네. 어디 여가 이제 프리미스죠. 그렇게 버려지죠. 그러니까 다 설명이 가능하죠. 이렇게 보면. 그게 이제 그 지식이 생기신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반복되다 보면은 몸에 체화가 되고, 그 다음에 좋은 치료를 할 수가 있죠. 이건 뭐 사실 센트릭, 이센트릭 구별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런 홀딩 커습들은 센트릭이야 이센트릭이에요. 교환면에서만 센트릭과 이센트릭이 나눠지지, 홀딩 커습들은 그냥 그 자체가 센트릭이야 이센트릭입니다. 예, 그래서 요게 이제 이해가 되셔야 하는데, 이게 높다고 깎잖아요. 그러면 센트릭이 날아가요. 예, 그럼 어차피 견치니까 날아가도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걸 많이 이제 우리가 지켜보면서 느낀 게 많죠.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보시면 제 친구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임플란트인데 저 뒤쪽이, 요 뒤쪽이 임플란트죠. 여기가. 근데 이제 교환면이 이제 울퉁불퉁하니까 좀 정리를 하라고 했는데도 고집을 엄청 부려가지고, 뭐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제 임플란트가 닿지가 않으니까 이건 빠질 일이 없죠. 또 보시면은 이게 제일 높잖아요. 상대적으로 높죠. 그러니까 이게 걸리니까 A 프랙션이라죠. 그 루트하고 그 치조골 사이, 치조골이 잡고 있으니까 이게 계속 밴딩 되니까 치경부가 이제 그 피로파절, 인다이렉트 프랙처가 되고 스트레스 프랙처가 되는 그 A 프랙션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상대적으로 높은 데가 상대적으로 낮은 데를 이게 시키는 거고, 뭐 이렇게 계속 교합이 엄청 세요. 잘 씹기도 하고, CO는 엄청 세게 닿죠. 근데 익센트릭은 안 닿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오래 가죠. CO는 큰 문제가 안 돼요. 사실은. 센트릭 옥제는 문제가 안 되고, 이제 익센트릭이 이제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많은 얘기를 했지만은, 실제로는 높은 데가 낮은 데를 이제 상대적으로 높은 데가 상대적으로 낮은 데를 이제 이게 시키는 거고,
결국 이제 이 시퀀셜 가이던스를 맞출 수밖에 없죠. 그다음 교합 공룡 보셨잖아요. 윌슨, 모비우스 커브로 하는데 그건 이제 어떤 전치부가 이게 링걸 버전돼 있고 구치부는 버크 버전돼 있잖아요. 그러면서 소구치에서 꼬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과 바퀴 밖에서 모비우스 띠에 없이 돼서 모비우스 커브라고 이제 얘기 들었는데 요걸 잘 맞춰서 어 홀딩 커습이 교환면을 이제 타고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판과 핀 컨셉을 하는데 이걸 잘 조화를 이루도록 균일하게 맞추셔야 돼요. 그러니까 홀딩 커습의 높이도 균일하게 맞춰야 되고 교환면도 균일한 교환면이 되게끔 맞추시면은 아마 편심이가 어떤 경우수로 떨어집니다. 비례적으로. 그러니까 견추도가 될 수도 있고 그룹 펑션이 될 수도 있고 유니레터럴, 바이레터럴 밸런싱이 될 수도 있고 풀리 밸런스도 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균일하다는 개념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리고 그 교합이 갖고 있는 아치의 크기라든지 상대적 크기라든지 치아의 형태라든지 상대적으로 높낮이도 있죠. 오버 있고 오버제트 있고 그다음에 교합 평면의 어떤 곡률, 위치, 기울기가 막 결합돼서 그 환자의 고유의 편심이 치아 접촉과 이가 발생한 걸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가능한 균일하고 순차적으로 닿게끔 해줘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게 되면은 마지막 중요한 얘기죠. 높은 곳은 깎는 겁니다. 낮은 곳은 깎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높은 건 깎는 거예요. 그래서 균일하게 가이드가 되고 균일한 교환면이 되게끔 편심을 해가고 사실은 이제 그 홀딩 커습은 결국 센트릭이 이센트릭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심이 교합 조정할 때 홀딩 커습, 홀딩 커습의 높이를 이미 맞춰놔야 돼요. 거기서 이제 데코버크가 생겼거나 그 요철이 생겼거나 어떤 교환면 요철이 생겼거나 높낮이가 안 맞잖아요. 그럼 편심이 때 무조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중심이 때 딱 맞춰놓으면은 편심에는 거의 맞게 됩니다. 한 90% 이상 맞고 나머지만 교환면을 좀 조절해서 그 균일하게끔 가이드가 되게끔만 갑자기 툭 튀는 부위, 요철 부위만 없어지면은 환자들이 거의 다 편안하다고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은 아마 큰 문제 없이 편심이 교합 조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이제 그 편심 교합 조정까지 했고요. 다음번은 이제 최대 최소 법칙인데 최대 법칙이라고 하고 반대로 최대 최소 법칙을 하는데 이제 결국 이제 많은 경우수가 일어났던 건 알고 있잖아요. 오늘 배워서 어느 한 교합이 우세하지 않다. 그다음에 이제 치아 형태, 위치, 그다음에 치열공의 어떤 상호 비교, 상하과, 하학 비교 이런 여러 가지 그 악관 관계 이런 것들이 결합이 돼서 중심이하고 편심이 교합이 이제 결정이 된다는 건데 어느 게 이제 그 유리할 건지 불리할 건지 이제 깎아야 되잖아요. 아니면 보충하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일이 있죠. 그래서 다양한 환자를 해석해야 하는데 거기에 이제 들어있는 게 이제 최대 최소 법칙이라 이걸 좀 설명하고 임플란트 교합 조정을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그 편심이 교합 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아무쪼록 좀 오해 없이 들어주셨으면 고맙겠고 저도 편견은 없어요. 그리고 그 이런 게 선입견과 편견 차이가 있더만요. 선입견은 바뀔 수 있지만 편견은 안 바뀐대요. 절대 안 바뀐답니다. 그래서 편견을 없애주시면은 아마 좋은 내용으로 아마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편심 교합 조정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